여러분, 정부가 지금 신용대출도 그렇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고요,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규제를 하거든요. 실제로 가계대출이 많기는 많아요. 지금 보시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12월 10일 현재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69조 9,292억 원이에요. 신용대출은 133조 5,639억 원입니다. 5,689억 원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전에 10월 말에서 비해서 10월 말에서 비해서 좀 신용대출이 늘어난다 하는 것도 있고 가계대출이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466조 2,884억 원이 10월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말에는 470조 4,238억 원이거든요. 12월 10일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469조 9,292억 원으로. 그런데 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아예 1억 초과 대출 없애라, 직장인 대출 줄여라, 전문직 대출 축소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의구심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느냐, 이게 은행이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시적으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85%까지 낮춘 상태예요. 원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100%를 유지해야 됩니다. 늘. 쉽게 말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지원 없이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한 달을 금융당국이 지원을 안 해줘도 그 기업이 그 은행이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 커버리지 비율 100에서 85로 또 내렸단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 3월까지 지금 다시 올려야 돼요.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런 판국에 금융당국이 대출을 축소해라. 가계부채가 지금 1,611조 원인가요? 그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신용대출 줄여라, 가계담보대출 줄여라.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게 줄였어요. 국민은행 이달 말까지 1억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 중단했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중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1억으로 늘리고 싶어.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이 내가 뭐 9천만 원 있는데 일부만 좀 더 늘리고 싶어. 안 됩니다. 게다가 갈아타기 대출도 안 됩니다.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말까지 중단합니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좋은 국민은행의 어떤 상품이 있어도 이제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 주택담보대출도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중단했습니다. 국민은행만 그런 줄 아세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도 직군별로 2억 5천에서 3억 가던 전문직 신용대출 14일부터 2억으로 일괄 축소합니다. 일괄 축소.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직장인 대출 지금 9개월 만에 판매 중단했습니다. 판매 중단.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중단하니까 직장인 중단하고 다 좋은데 자영업자가 죽을 맛이에요. 자영업자가. 안 그래도 자영업자는 장사 안 돼서 돈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정부가 긴급 경영자금 대출해서 지난번에 1,000만 원, 이번에 2,000만 원 준다고 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일부.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리고 싶어도 지금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예.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 빌려보려고, 예, 진짜 아둥바둥 난리가 아니거든요. 아둥바둥. 자영업자들요,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죠. 점심 장사에도 자리가 태반이 비어 있는데 이게 장사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요.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지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돌아가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돌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자영업자 생계는 어떡합니까? 생계는 지금 이대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상황으로 조금만 더 가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니 이미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폐업. 이제는 폐업이라는 자체가 너무 흔해져서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이라도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돈도 못 빌리고 이제 조만간 자영업자들은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장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예,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은요 청년 창업률이 워낙 낮아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어렵지만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 하잖아요. 취업하고 싶어도 사람을 뽑아줘야지 취업을 하죠. 더 큰 문제는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도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전셋집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지금 연말에 이 와중에도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신혼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경기도까지 내려가서 집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결혼하는 자체가 부담인데 집을 사지도 못하니까 전세로 가야 되니까. 근데 대출까지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거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인생의 대전환을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놓고 싶어도 그동안의 경제가 시원통치 않았기 때문에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또 눈물의 폐업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고 젊은이들에게 결혼도 미루는 그런 불상사가 계속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적재적소란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왜 적재적소란 말을 쓸까요? 바로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이게 화수분같이 무한 자본이 아닙니다. 항상 한정된 자본이에요. 근데 이 한정된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썼느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자원인데도 그야말로 막 퍼줬어요. 1차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14조 3천억 원이나 뿌렸습니다. 2차 7조 8천억 원 뿌렸습니다. 3차 지금 3조 플러스 알파를 뿌린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백신을 구입하는 데는 돈을 안 썼어요. 백신을 개발하는데 돈 얼마나 투자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감염병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단하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백신을 확보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국가 단위로 개발을 하든 이런 게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돈은 돈대로 지금 중앙정부의 부채는 부채대로 올라가.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올라가. 왜? 길어지니까.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에다가 기업부채는 기업부채대로 올라가. 도대체 경제 주체 중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게 어디 있나요? 가게가 살아있나요? 기업이 살아있나요? 아니면 정부가 살아있나요? 이게 늘 현장을 보고 여러분, 그죠? 현장을 보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써야 돼요. 무조건 표주기, 그것도 표중심으로 표가 된다고 하면 돈을 뿌렸다는 자체가 경제를 망친 거예요. 저는 그게 결국 K방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K방역도 이 순수한 차원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순수한 차원이라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당연하고요. 재산까지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예요. 여기에서 모든 상황을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권력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그놈의 내 편, 네 편 갈라치기에 다 망가지고 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아마 나중에 분명히 저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갈라치기를 하고 표정심으로 정책을 썼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려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심지어 그래서 결혼을 미룬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구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한정된 자원은 효율적으로 쓰는 게 답인데 그렇지 않고 마치 주머니 돈처럼 내 마음대로 퍼주기 시작했으니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